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도 준비한 오디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체육회는 세 차례 답사 끝에 선수촌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헨나 호텔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최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파견된 14명의 조리사가 선수들의 주문에 맞춰 매일 한식과 특식을 제공합니다. 도시락은 하루 평균 200개를 만들고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식자재는 철저히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거 작년 뉴스 아닌가요? 네, 작년 뉴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작년 1월에 SBS 뉴스가 보도한 건데요.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사능 오염 의혹이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 메뉴에 사용하겠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 걱정을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러자 우리 대한체육회가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작년 1월에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현지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선수들에게 먹거리 안전과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가 대한체육회 이런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요? 급식센터 설치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 이유는 코로나 방역 때문이랍니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과 선수단, 임원들이 지켜야 되는 이 가이드라인, 플레이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 플레이북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지내는 선수단은 선수촌과 경기장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예. 선수촌에 지내는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거의 대부분이 또 우리 선수단 같은 경우 대부분이 선수촌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일단 잠깐만요. 네. 좀 정리를 할게요. 호텔을 빌려서 급식센터를 만든다는 건 네.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우리 선수들이 호텔에 그 숙박까지 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식당. 숙박은 선수촌으로 들어가고 밥만 여기 와서 먹는다. 근데 IOC는 선수촌에서 지내는 선수는 선수촌과 경기장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럼 호텔 사용을 아예 원천 불허를 한 거예요. 불허한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급식센터 사용을 불허한 건데 예.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과 리우올림픽 때 일본산 야채를 듬뿍 사용해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급식센터를 운영해 왔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 올림픽 때마다 초호화 숙소와 급식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뭐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들어간 선수촌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 방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여올 때 상당히 어느 나라나 네. 엄격하게 이제 심사를 거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뭐 그러니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까?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사실 제일 좋은 대책은 선수촌에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촌에 아니 근데 지내는 선수단에게 호텔에 해당되는 좋은 묵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호텔에 묵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물론 그렇게 근데 하죠.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만 빌렸잖아요. 예. 근데 호텔 숙소를 최대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리우 올림픽 때 남녀 농구 대표팀이 바다 위에 호화 크루즈를 띄워놓고 거기서 지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선수촌에 안 들어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선수촌에 안 들어간 선수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들어간 음식을 안 먹어도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의 협회들, 연맹들이 좀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 도시락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락은 안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도시락은 안 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대한체육회가 그러면 우리 도시락 만들어서 선수들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래요. 안 돼. 그거 네. 힘들어라고 네.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식중독과 같은 위생 문제. 아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되고 이건 안 된다.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든 도시락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쿄올림픽이 8월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8월이 찜통더위로 유명해요. 습하고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이 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뭐 대한체육회가 도시락 배달하겠다 그러니까 조직위 관계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제 예상입니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사실 이번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선수들이 홍보 모델이 돼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듬뿍 담긴 음식물을 선수촌에서만 먹게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철회하거나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직의 명분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이 선수촌 밖에서 식사도 못하는데 올림픽을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